연봉 5천인 근로자가 서울에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 때 2억에서 2억 5천 정도를 빌릴 수가 있고 한 달에 166만 원을 이제 주담대로 갚아야 되거든요. 그럼 월급에서 일단 166만 원 까고 그 다음에 뭐 자녀가 둘인데 학원을 3개씩 보낸다라고 하면 그것도 벌써 한 200만 원 넘게 들잖아요. 그러고 종신보험이라던가 실손보험 그런 것까지 들고 하면은 사실 혼자 벌어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맞벌이가 필수인 상황이 되었고 맞벌이가 필수인데도 거기에서 그냥 부부가 다 알아서 가정 경제를 꾸리려면은 직장맘은 슈퍼우먼이 돼야 되고 아빠도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고 은퇴를 빨리 하면 안 되고 항상 그런 희망퇴직의 공포 속에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어떻게 여유 자금을 가질 수 있을까? 그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고 그렇다고 뭐 사교육을 시키지 마세요. 아니면은 무리해서 집을 사지 마세요. 그렇게 말을 하기에는 본인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는 입장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국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고 직장인들도 힘들어하는 것 같고 자기계발서나 재테크 서적 보면은 일단 1억만 모아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좀 더 쉬워진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시드머니를 모으는 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고 미국도 보면은 저축을 하는 문화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주급으로 받고 생활하고 다 써버리고 그러니까 외국은 저축이라는 아예 개념도 없는 그런 나라도 있다고 하는데 그럴 정도로 이제 저축을 해서 시드머니를 모은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저는 정서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서적으로 가난에 젖어 있으면은 도전하기 힘들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좀 더 뭐 창의적인 일에 종사하기 힘들거나 그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그런 큰 부를 이룰 그런 기회를 더 적게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상적으로 들었던 게 유대인들 문화 중에 13살이 되면은 친인척들이 돈을 모아서 그 돈을 종잣돈으로 주면서 그걸로 뭐 투자를 해봐라 그러면서 처음으로 투자의 경험을 제공하게 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에서 부를 창출하는 방법을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잖아요. 좀 만약에 저소득층이거나 가난하다면은 그런 부에서 부를 이뤄내는 그런 경험을 할 기회가 많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생각의 한계, 그 다음에 본인의 창의성의 한계 그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일단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도전 정신이라거나 본인이 본인에게 가는 한계 그런 거에서 많이 못 벗어나고 중앙대학교 교수님인 것 같은데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창업의 시대가 됐다라고 하거든요. 단순히 월급을 받아서 월급으로 부를 불리고 아파트를 사고 생활을 하는 그런 시대에서 이제 창업으로 넘어가서 내가 일을 만들고 내가 만든 일로 수익을 창출하고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 직장인 입장에서는 저부터도 거부감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적 흐름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고 그렇게 창의적으로 본인이 창업을 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새로운 기술이나 시장을 발명을 한다던가 그런 시대적 흐름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MZ세대들이 잘 인식을 하고 빨리 받아들일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거를 받아들여야 본인이 거기서 대안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내가 굉장히 학창시절에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힘든 삶을 아이한테 물려주기 싫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자녀 대학 보내게 부양하면서 힘들게 노년을 보내기 싫다 이런 두 가지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정말 자녀를 낳는다는 거에서부터 자녀를 낳으면 일단 안정된 주거가 있어야 되고 안정된 주거를 마련하려면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 되고 이제 또 아이를 낳으면은 사교육을 많이 시켜서 또 좋은 대학에 가야 또 한국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사회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담을 너무 크게 느껴지면은 또 아이를 안 낳을 수도 있고 이게 다 이렇게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에서 이제 회피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예 아이를 낳지 않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 평균적인 삶을 하려면은 정말 굉장히 치열하게 노력을 해도 겨우 평균이 되는 그런 사회잖아요. 정말 10대 때 다들 치열하게 공부해서 겨우 대학 들어가고 20대 때 치열하게 공부해서 겨우 직장 들어가고 그래도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겨우 빚내야지 겨우 집 살 수 있고 자녀 교육 시킬 수 있고 이런 세상이 됐는데 그래서 출산율 0%대는 본인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물려주기 싫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삶을 반복하게 만들기 싫다거나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아이가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환경이 돼야 누구나 다 너도 나도 아이를 낳고 출산율도 많이 높아질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맞물린 문제이고 결국에는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해결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해가지고 기술 개발하고 그 다음에 기술 따라잡고 이렇게 하면은 성공했어. 그러면은 지금까지 뭐 대기업 제조업 위주로 잘 성공했고 한류도 잘 해서 전 세계에 진출했고 지금까지의 이 성공 공식은 맞아 들어간 건데, 앞으로 그럼 한국 경제는 또 어떤 성장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냐, 거기에 있어서 기존 방식을 되풀이하려는 사람들과 좀 더 다양성을 추구해서 좀 더 다른 방식을 도모해 보려는 사람들이 계속 부딪히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은데, 그 어떤 합의점이 잘 마련이 돼야지 그런 구조의 연결고리가 해결이 되지, 만약에 그런 합의가 잘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은 그 연결고리에서 생겨나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튀르키예나 뭐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 가서 느낀 거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제일 힘들게 살아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처럼 평생 열심히 하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외국에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쟤는 저러니까 못 살지,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일을 안 하는 거야, 막 게을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 한국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지만, 그게 저는 한편으로는 도구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10대 때 그냥 잔디밭에서 친구들이랑 뛰어놀고, 20대 때 대학생 친구들하고 놀고, 30대 때 가족들하고 계곡 가고 뭐 캠핑 가고, 그러면서 충분히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휴일도 없이 계속 전력 질주를 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되나. 그런 거에 있어서 지금까지 그걸로 한국이 이만큼 경제 대국이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라 그러면은 그거를 MZ세대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과연 한국 사람들이, 다른 외국 사람들은 저렇게 다들 여유 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24시간 일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고민 같은 것들도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저도 한국이 이래서 잘 사는구나를 느끼면서도 한국 사람들이 이런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다 놓치면서 달리기만 하는 게, 그러다가 만약에 넘어지면은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기성세대 분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이라고 이렇게 느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국의 이런 경제 대국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던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 부모님 세대들이 느끼기에는 젊은 사람이 더 잘 살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한국도 빈곤국이 된다거나 한국도 못 살게 되는 건 한순간이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젊은 세대들을 푸시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방향성이 잘 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이 지금까지의 성장 공식을 인정하면서 앞으로의 성장 공식에서 좀 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다양한 길을 만들 수 있는 도전 정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MZ세대들이 선진국에서 자라난 거죠. 저희 세대랑은 또 다르게 완전히 선진국에서 자라나서 본인이 눈높이가 높아서 뭐 나는 내 자아 실현을 해야 돼, 나는 뭐 창의적인 일을 해야 돼, 나는 내 인생의 최종 목표를 정할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목표를 찾기 위해서 계속 뭐 생각할 거야, 탐구할 거야. 근데 그것도 제가 그런 MZ세대들하고 더 많이 소통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제가 느끼는 거는 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일자리가 없으면은 빵집 알바를 해서라도 내가 거기에서 배우는 게 있을 거고, 저는 본인이 잘 못하는 분야가 있으면은 그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배워가면서 잘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못한다고 지레 겁먹지 말고, 내가 잘 모르는 분야라고 지레 겁먹지 말고, 일단 일을 시작할 수 있으면 일단 최대한 빨리 알바든 일이든 시작을 해서 거기서 배워나가고 시행착오를 얻고, 내가 그때 잘못했으면 좀 더 고치고, 그 다음에서 또 잘못했으면 좀 더 고치고, 그런 시행착오를 본인이 받아들이고 본인의 완벽하지 않음을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한국 학생들이 완벽주의에 대한 그런 게
게 좀 심해서 더 취업을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내가 일을 통해서 프로페셔널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본인의 그 기준이 너무 높아지고 눈에 차는 일을 찾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일을 하고 모르면 배우고 실수하면 혼나도 고치고 그러면서 계속 그냥 업데이트를 하면서 살면은 되는 거기 때문에 내 완벽한 인생을 위한 첫 단추 내 완벽한 인생을 위한 완벽한 직업 그런 걸 너무 찾으려고 너무 방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저도 그런 되게 방황이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 되게 공감이 되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좀 깨달은 거는 내가 직업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해야 된다. 내가 가장 기쁨을 느끼고 가장 희열을 느끼고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이 내 직업이 돼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통 뭐 일 따로 취미 따로 아니면은 뭐 워크앤밸런스에서 나는 일하고 그 다음에 내 자아는 뭐 취미생활에서 찾을 거야 뭐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어떤 위기나 스트레스 상황이 왔을 때 본인이 이거는 내 자아를 실현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회피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거나 다른 분야로 옮기게 된다거나 이직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기 쉽기 때문에 좀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를 하려면 본인이 나는 이 일을 할 때 가장 기뻐, 가장 보람을 느껴 그런 직업을 찾아야 되고 그래야 최대한 이직을 줄이고 그만두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학창시절에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공부만 하고 겁이 많은 스타일이라서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본인이 더 어릴 때 더 많은 분야를 경험을 하고 아니면은 내가 정말 이 일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어릴 때 많이 경험을 하면 이제 사회에 나갈 때 본인이 잘 정립되어 있는 그런 내면을 가지고 직장을 시작할 수 있고 그러면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어릴 때 학교에서 지금 국영수만 막 가르치고 막 수학 가르치고 과학 가르치고 하는데 그런 거보다 오히려 그런 예술 교육을 어릴 때 많이 해서 창작의 경험을 많이 만들어주고 아니면 탐구 경험 이런 거를 많이 만들어주고 한다면은 좀 사회에 나갔을 때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가장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전력 질주하는 그런 거를 찾을 수 있게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